한국은행이요,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성장이 무너져 내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또 안정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최신 보고서를 딱 펼쳐놓고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이 팽팽한 상황, 그리고 한국은행의 깊은 고문이 대체 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다들 경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아주 조금, 그것도 딱 한 번만 내렸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때는 2025년 5월,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식어가는데 뭐하냐, 빨리 금리 내려서 살려내라, 이런 목소리가 막 들려오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함부로 움직이면 큰일 나,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하고 빨간불이 막 켜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과 안정, 이 완전히 다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말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답이 뭐였냐? 바로 이 숫자, 2.50%입니다. 기존에 2.75%였으니까 고작 0.25%포인트 내린 거죠.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딱 한 발짝만 내디딘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신중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은행이 왜 이건 금리를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경제에 어떤 경고등이 켜졌었는지 말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게 딱 보입니다. 원래 올해 성장률을 1.5%로 봤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0.8%로 전망치를 확 낮춰버렸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이건 그냥 생각보다 경제가 훨씬 더 빨리 얼어붙고 있구나 하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걸까요? 두 가지가 컸는데요. 바로 건설 투자랑 민간 소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 짓는 건물도 줄어들고 또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엔진 두 개가 꺼져버렸으니 경제 전체가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게 하나 있었어요. 긍정적인 신호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목표치인 2% 근처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리 내렸다가 물가 폭등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여유나 명분이 생긴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금리를 왜 내려야 했는지 그 이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겠죠? 도대체 한국은행은 왜 더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그 발목을 꽉 잡고 있던 금융 불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한국은행의 딜레마를 정말 한눈에 딱 보여주죠. 왼쪽을 보면 성장 둔화, 소비 부진, 제발 금리 좀 내려줘 하는 압박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여기서 금리 내리면 다 터져, 절대 안 돼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이었던 겁니다. 금융 불안의 첫 번째 증거,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특히 서울이랑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게 치솟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냅다 들이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정말 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한폭탄,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한동안 좀 잠잠해지나 싶었던 이 가계부채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약한 고리,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중앙은행 입장으로는 정말 예민하게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기준금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훨씬 더 다양한 무기들이 들어있는 정책 도구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도구함 안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먼저 금융중개 지원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금융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공개시장 운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시중에 돈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국채를 사고 팔면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경제의 수도꼭지 같은 역할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24시간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도 하고요. 또 미래를 대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 개발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한국은행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다행히도 이번 보고서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평소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의 속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에서 무려 5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1명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사실상 시장에 되고 만약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우린 주저없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금, 한국은행은 이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될까요? 경제를 살리는 성장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지키는 안정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